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 2세들의 이제 법적인 인정 그리고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의 모든 핵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 원폭 피해자 1세, 2세, 3세, 이제 4세까지 있습니다. 이 원폭 피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핵 없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핵 피해 생존자와 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깊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의 평화 연대 이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3중의 고통을 받는 피해자인데요. 어떻든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었죠. 또 미국의 원폭투하로 본인이 피폭을 되었고 어떻든 고향에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가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피폭 후유증으로 또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문제, 특히나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십니다. 정말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엄연히 지금도 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 당시 피폭된 74만여 명의 피폭자 가운데 한국인 피폭자가 지금껏 10만 명이다, 9만 명이다, 8만 명이다, 7만 명이다, 잊지마줄 것이 7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잊지마줄 것이의 그 수치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전남대 김경희 박사가 일본에 한 2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본의 후생성이나 각종 정부 기관, 단체 이런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을 전부 다 총집계한 결과 어쨌든 10만 1,981명이다 이렇게 단위의 명수까지도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결과치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 가운데 5만 7,247명이 피폭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는 이제 어떤 여기 이제 조선연구회자 규모 추정의 배짱과 새로운 추정 발표지라고 해서 외대 일본용 자료집을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해를 입은 44,734명. 그래서 이제 북향민은 정확하게 이제 실제 조사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 현재 한 140명 정도 이제 생존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체류는 한 7,000여 명. 이렇게 해서 현재 44,734명이 어렵게 삶을 여기가 거의 다 유명하게 달리했고요. 26년 6월 현재의 우리 한국의 지금 피해자들은 1,50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우리 사단법인 한국원폭 피해자 협회라고 또 피해자들의 그 단체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실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26년 6월 현재 어쨌든 한국원폭 2세 환우에 등록된 환우는 1,35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김영률 씨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나는 원폭 피해자 2세다라고 선명하고 밝히고 그 뒤에 이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나 이 원폭 피해자 2세다라고 우리 사회에 검증하고 한 분들이 현재까지 1,350명. 한국인 원폭 피해자 2, 3세 폭돌 피해자 인정 요구 투쟁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벌여왔는데요. 이 소송 투쟁이 대단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정말 정부는 이 소송 투쟁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를 일삼았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1972년 10월에 우리 손진두 씨가 물론 우리가 밀항자라고 하지만 실제 밀항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피폭자 한번 수저 교배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말 들어간 거죠. 결국 후폭과 법원에 제기를 해서 74년 3월에 승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피포자 건강 수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74년 3월에 뭐라고 그러냐면 통달 401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벗어나면 원포의료법 특별조치법 효력이 적용돼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침을 좀 문서를 알게 되죠. 이건 의도된 차별적 조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4년 3월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8년 10월에 온포폐 1세로서 우리 온포폐 협회 회장을 하신 박규현 씨가 일본 시민사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피폭자 지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2년 12월에 오사카 고법 재판소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박 회장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한번 피폭을 당하면 피폭자는 어디에서도 피폭자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시고 이 승소를 계기로 이제 2003년 3월 1일자로 402호가 통달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지만 그 뒤로도 아주 방해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판결 이후에도 이강경 씨가 그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2003년 2월에 또 승소를 했고요. 2000년 3월에도 1세 이재석 씨가 오사카 지방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8월부터는 이제 재피폭자들이 수당받고 의료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7년 11월에도 평택에 거주하신 이제 분들이 미쯔비시 지행고 목표자들이 위자료 청구서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달 400여 폐지를 계기로 2008년부터 이제 1세 2,400여 분이 통달 400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일본 정부 상대로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 농법 피해자가 국적, 거주 상관없이 피폭자 건강 수첩을 받을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후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군자 농법 피해자 집중적으로 건강 수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도 의료 지원에도 한도를 뒀거든요. 일본 피폭자와 달리. 여기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2015년 8월에 오사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승소해서 현재는 우리 제5인 피폭자도 일본 국내 피폭자와 현재 대등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세들이 지난한 이런 권리회복 투쟁을 벌여왔지만 우리 한국 정부는 65년 한일 협정 과정에서도 이 손해배상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도 하지도 않고 그 뒤에도 국내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추모공원을 조성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를 해오고 있던 것이죠. 당시 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방일해서 40억엔 당시 하나로 248억 원 정도를 이제 인도적인 지원으로 이게 전혀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닙니다. 이거를 저식자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일부를 이제 96년 10월에 투여를 해서 합천원법 피해자 복지회관이 이제 지금 합천에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신진태 합천 지부장님이십니다. 당시 80명으로 이제 대한저식자사 위탁에서 개관을 했지만 이게 제도적죠.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고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십자사가 인도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것이죠. 이후 김근태 당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을 해서 네 가지 사항을 이제 다 들어주시고 한 가지를 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정원을 이제 110명으로 이어서 현재까지 대한저식자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법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2005년도에 22개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가지고 원법 피해자 및 그 자녀지원법 추진 공동대책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7대 당시 민주당의 조승수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를 했지만 그때도 실패를 했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제 김정남 의원, 이하경 의원, 이재영, 김재랑 의원 이제 각각 발의를 해서 나중에는 이걸 함께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녀, 손자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거를 아주 보건복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든 정부 입법을 해서 지원법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2016년 59일.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반쪽짜리 형식적인 법안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뭐 내용은 이제 원법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법적 피해자는 일세로 환전한다. 또 의료 지원, 장례비 지원한다. 추모 묘역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요. 당시 이 추모 묘역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추모 묘역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평화 공원이죠. 그래서 23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556억을 이제 들여가지고 추모공원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뭐 추모관, 추모비, 자례관, 또 다목적 회의실 이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참 그 희한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윤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가지고 이거를 10분의 1로 이거를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달랑 추모관 하나 하자. 이것도 59억가 하자. 이것마저도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분담을 해서 이런 아직까지 여기에 답보 상태가 있습니다. 세상에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 하나 없습니다. 이게 뭐야? 국가입니까? 원법 피해자 2, 3세 이제 법적 피해자 인정 요구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특히나 우리 앉아 계시는 신진대 지부장이 유일하게 1세이심에도 불구하고 2세가 반드시 법적으로 피해자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적극 나서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천지구 또 2세 환우회 또 평화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든 지원법 개정 추진위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2, 3세는 피해자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안 발의를 20대, 21대, 22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이용산 차교훈 신성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얼마 전 20년 4월 16일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시죠. 김선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좀 간절하게 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십니다. 이걸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대신에 3세는 우선 빼자. 그래서 2세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2세에 대해서 어떤 병원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거, 또 장례비 지원하고. 근데 아까도 절절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합천의 원법 피해자 복지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특히나 이 부분 관련해서 국가가 돌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입소 자격을 부여하자. 네, 그리고 2세 피해자 단체도 지원하도록 하자.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그런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유전의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라. 그럼 국가는 왜 있습니까? 정말 피폭 초기부터 한국인 농법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피해자협회에 지금 현재 가입되신 분들이 좀 얼마 없다고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돌아가신 분 계시고 또 몰라서 못했던 분, 또 아까 차별이라는 문제 때문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련해서 장기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정말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지금까지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에서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경상남도에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 도의회 하자 이래서 당시 문준희 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이제 어려운 끝에 결국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1월에 제정을 하고 그 뒤로 뭐 경기도, 서울,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광역 지자체가 제정되어 있고요. 또 합천군에 1개 지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을 위한 사용용으로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요. 2004년도에도 건강 영양 조사를 2,481명을 상대로 저희를 조사를 한 결과 1세들은 일반인보다 3.1배에서 93배의 질병 유병률이 높다. 2세도 3.4배에서 87배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2020년부터 24년까지도 저희들 보건복지 의뢰를 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쨌든 인과관계, 즉 유전체 변형이 13%라고 하는 1세와 2세, 3세 유전체 변형이 13%가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황각에서 일본의 원폭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은 폐기해야 되고, 특히나 미국의 핵과 전쟁 문제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핵 독점 국가들의 당합체인 자신들만 핵체제인 INF나 NPT 체제를 반드시 철폐하도록 해야 되고요. 전범국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NPT 철폐, 또 TPNW에 가입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제인도법의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에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11월에 민주법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왜곡된 이 결과치를 내놓고 있는 일본 방사성 영향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핵무기 철폐를 위한 TPNA에 가입하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적 개정을 통해서 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부를 정도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합천 비해 평화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추모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반핵평화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서 어떻든 법적 피해자, 특히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법적 피해자들이 인정을 받도록,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핵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핵평화 핵심인지 피폭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 등 핵지실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핵평화 영장 강화를 위한 이제 국내 네트워크 심의역량 구축이라든지 또 다양한 돌아 방식을 통해서 원폭피해자 함께하는 반핵평화도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